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장 세 가지 포인트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요한 날 오셨어요. 아, 중요한 날이에요? 아무래도 취임식 있으니까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특히나 증시에 안 보시던 분들도 오늘은 어떤지 관심이 좀 많으셔가지고 보겠습니다. 어떤 네. 부분 포인트 맞춰서 골라주셨을지 첫 번째 포인트 살펴보시죠. 네, 트럼프 효과입니다. 이 수혜주, 피해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 흐름을 따라가면 될 것인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예상 시나리오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유세 당시에 강조했던 쪽은 수혜주, 그리고 네네. 이 친환경이라든지 이쪽은 피해주 이렇게 딱 엇갈리는데 여기서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좀 이렇게 기억해야 될까요? 기억할 거 없어요. 그냥 트럼프가 말한 대로 그냥 하는 게 지금 맞아요.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전략은 짜야 되겠지만 전략을 짜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미 답안지를 제출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조선, 방산, 원자력, 우주항공 트럼프가 찍은 거 다 하잖아요. 다 가잖아요. 네. 거기다가 아직 얘기는 안 나왔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또 간밤 비트코인 가격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답안지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시기를 잡을 건가 그것만 고민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활발하게 종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시장이 좀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아쉬워요. 사실 1월 달에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2019년 1월 달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조금 지수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사실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물론 1월 달 시장이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종목들 쪽으로만 그냥 종목 상승만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저도 지수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지수와 종목이 조금 이렇게 다른 온도차를 보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사실 그건 조금 아쉽네요. 그러면 이제 1월 달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강세를 보이는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맞을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요 며칠 사이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요쪽이 약간 온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1월 달은 그냥 지금 상승 나오는 것도 그냥 즐기세요.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상승 탄력에 의해서 계속 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의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실 필요 없고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월이 바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순환매가 되는지를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설 연휴이기 때문에 못 나오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네. 2월 달 돼서 아마 제가 다시 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일단 지금 현재 1월 달 잘 나가고 있는 섹터들이 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또 이제 분위기가 바뀐지 여부를 좀 조심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2차 전지를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제 위치가 많이 낮잖아요. 위치가 많이 낮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리 교체가 되는지 위치 교체가 되는지를 일단은 보시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지수는 지금 상황 보면은 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 3월 달 공매도 재개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때 가서 이 대형주에 대한 분위기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시선이 바뀐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네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즐겨라라는 네네. 말씀이신데 사실 이 조선이라든지 방산, 네네. 원전, 우주항공의 수혜준지 다들 알고는 있었는데 이 취임식을 기점으로 해서 고민이 되셨던 것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재료 노출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를 딛고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재료 노출로 인한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고민하지 말고 달이 바뀔 때 하라는 거죠. 달이 바뀔 때. 일단은 조금 더. 네네. 네. 왜냐하면 지금 해가 바뀌었는데도 시장의 전반적인 전 상황은 성질은 안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23년 11월 달에 공매도가 금지가 되게 되면서 시작된 중소형주 장세가 전 지금도 계속 연장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반도체 소부장에서 5월 달로 바뀌게 되면서 음식 화장품 같잖아요.
그러면서 상반기에서 하반기, 6월달에 7월달 바뀌게 되면서 바이오가 갔고. 그러니까 이런 월을 기점에서 바뀌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이번 달 나오는 상승 섹터들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 당장 모레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 고민을 질문하신 게 대답을 해보자면은 이게 달이 바뀔 때. 그러니까 이번을 지금 예를 들게 되면 1월달에서 2월달로 바뀔 때 이 분위기가 식을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조심을 해보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다면은 뭔가 좀 잠재적인 호재, 잠재적인 악재인데 아직 안 나온 부분을 들자면 아마도 관세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 취임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행정명령을 통해서 어지간한 것들은 초반부터 좀 드라이브를 건다 싶은데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관세는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게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걸 조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1기 때 한번 볼게요. 이미 1기 때도 중국과의 충돌이 예상이 돼 있었지만 2017년 시장은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가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신경을 썼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냐면은 관세 맞죠. 무조건 리스크가 맞습니다. 리스크가 맞고 무역 장벽을 치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게 좋은 이슈는 아니죠. 그러나 지금은 시장이 그거보다는 이제 취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어느 쪽으로 수혜가 될 만한 정책들이 나오느냐 그리고 관련주를 찾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아마 관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신경을 좀 안 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드라질 때 우리가 고민을 일단은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연인 관계가 있으면은 둘이 사이가 좋을 땐 좋은 거밖에 안 보여. 근데 약간 이렇게 사이가 약간 이게 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보이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이사님 얘기 같아요. 예. 저는 혼자라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도 마찬가지로 봐요. 좋을 땐 좋은 것만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조금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안 좋은 쪽으로 집중하게 될 건데 그때가 지금 2월달이 될지 뭐 3월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쪽으로 시장이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정도의 어떤 메모를 해놓은 건 좋지만은 지금은 좋을 때는 다시 말씀이지만 좋은 것만 즐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그걸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런 낌새가 나온다고 생각이 되면 3포인트에서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수혜주 피해주가 이미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 월이 바뀌면은 자익 실현이라든지 지금 좀 수익 실현을 해볼까? 그때 고민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으로 첫 번째 포인트 마무리 짓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피해주 부분을 앞서서 별로 안 다뤘는데 여기 나와 있어서 제가 좀 뒤로 미뤘습니다. 2차 전지 얘기입니다.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이제 정말 바닥인가 보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 증권가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한 온도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상당히 싸늘하게 이야기를 했던 증권사가 유진투자증권이었고 여기에서 이 투자의견 상향 조정, 목표가 상향도 아니고 투자의견 상향 조정 레포트를 내서 눈에 띄었었는데 오늘 갑자기 하루 만에 분위기가 정말 너무 확연하게 바뀌어 있어서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빠지더라도 이렇게까지 빠질까 싶었는데 어제 상승폭을 반납하고 그 이상으로 밀리길래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많이 헷갈립니다. 2차 전지 어떻게 보세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시간 필요해요. 아, 아직이다. 네, 아직 시간 필요합니다. 예. 오늘 제가 사실은 오늘 안 좋은 얘기만 하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뭐 부각된 조선이 원전이 이런 좋은 얘기는 아마 다른 전문가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제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벌목사였나요? 거기서 좋은 거 다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조만간 이제 방송에 편성이 됩니다. 지금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했고 다른 전문가분도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 이면에 좀 이제 남들이 안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2차 전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정도 시기면은 이 대형주의 사이클이 좀 짧아졌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이번 달을 기점으로 해서 한 1년 뒤, 2년 뒤를 보게 된다면은 아마 이 리포트를 상당히 신빙성 있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리포트로 인해서 당장 뭐 한 달 뒤, 두 달 뒤 바뀐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뭐 2분기 때 흑자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게 실적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이거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비엠의 고객사들은 과연 그러면은 상황이 괜찮은가?
그걸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에코프로그램의 고객사가 어디입니까? 삼성 SDI, SK온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삼성 SDI와 그리고 이 SK온의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어떤 그 영업 환경 이런 게 괜찮은가 한번 잘 보자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 스텔란티스와 합작 공장을 지금 계속 추진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익성 문제 때문에 생각만큼 이렇게 진전은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에서 열세종이 제외된 거 보셨잖아요. 삼성 SDI 고객사가 리비안이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좋아질까라고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 이제 주력이 현대차거든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 아이오닉 5, 9하고 보조금이 또 제외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 포드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에코프로그램이 양극재를 만들어가지고 공급하는 전방업체인 삼성 SDI와 SK온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바로 바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즉 악재가 다 좋은 말로 선반영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자 보세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LG에너지솔루션이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세액 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전기차도 보조금을 제외하게 되면은 과연 수익성이 받쳐줄까요? 힘들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의무화 폐지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로 통해 가지고 어떤 정책을 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로 인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이 전기차 판매량이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바로 이렇게 돌아서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리스크가 있다라면은 그게 선반영되고 그거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뭐 이제 지금쯤이면은 모든 악재가 선반영됐다, 더 이상 나쁠 게 없다라는 인식이 나오게 되면 이게 달라지겠지만 그게 나오기 이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2000년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작년 초반에 그리고 2023년도 이제 에코프로가 150만 원 찍을 때 이제 정점이다 얘기를 했다가 그때부터 욕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4년도 상반기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앞으로 3가지 악재가 있다. 뭐냐면은 2024년도 상반기의 악재는 뭐냐면 영내깅. 실적으로 영내깅 때문에 적자 났죠? 양극재 기업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리스크. 지금 결국 트럼프 리스크 두 번째가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증설 리스크. 증설을 해도 문제고 네. 안 해도 문제입니다. 증설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같은 상황이면 증설이 도리어 독이 됩니다. 공장 가동이 제대로 돌아갈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안 하게 된다? 그만큼 또 안 좋다라는 거네? 라는 인식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래나 저래나 지금 진퇴양난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가졌던 관점에서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추가 하락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리포트를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은 추세적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리포트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추세적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죠. 왜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악재들이 다 선방이 저는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는 개인적으로 바닥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추세 상승은 아직까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뷰가 잘 바뀌진 않거든요. 한번 지켜봐 주세요. 2차 전지를 뭐 모든 업종을 제가 맞추는 시는 아니지만은 제가 뷰가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뀌진 않는데 어떤 정말 이게 아니다 싶었을 때 도망가야 된다. 이번엔 정말 확실히 잡아야 된다. 그런 거는 정말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시간을 두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는 아마 장기적인 관점에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는 네. 대형주 장세가 돼야 가요. 지금의 중소형 장세 흐름이 계속하게 된다라면요.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주도주 못 됩니다. 시간 더 필요합니다. 악재가 다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못 간다고 생각을 해요. 자, 2020년에서 2021년도 넘어갈 때 2차 전지 강세였잖아요. 그때 대형주 장세였죠. 자, 2023년도 상반기 2차 전지 그때 또 강했었잖아요. 그때도 대형주 장세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중소형주 장세에서 대형주로 바뀌는 성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기다리십시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 시세 보면서 뭔가 좀
설레고 기대하고 이런 분들께는 조금은 아쉬운 분석일 수 있는데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지금은 2차 전지의 때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오르지 못할 뿐 여기서 더 하방으로 열릴 거는 아니라고 대체적으로 얘기하는데 혹시 네네. 하방도 좀 더 열어두세요. 2차 전지 어떻게 보세요? 하방 열어도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빠지는 않을 거예요. 더 그리고 저는 밀리진 않을 지금쯤은 텐데. 이제 예. 일단은 바닥을 잡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조금씩 저는 계속해서 다시 나갈 거라고 봅니다. 예. 거기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만 좀 급격한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네네. 않을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서 2차전지 대응하실 분들은 그럼 서두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포인트도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잘 나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이 전력설비 쪽 보겠습니다. 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급락이 나왔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또 반등이 나와주면 좀 안심이 되실 텐데 반등 탄력도 그다지 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이 맏형으로서 뭔가 실적의 문을 잘 예쁘게 열어줬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전력설비는 피크가 나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앵커님 의견도 좀 궁금해요. 어제 음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걱정이 됐죠. 많이 걱정이 걱정인가요? 됐죠. 아마 그거 보면서 사야 되겠다, 사고 싶다. 이거보다는 왜냐면 근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네네. 실적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있고요. 어제 음봉을 보면서 제가 또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보통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결국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결국 차트를 보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차트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음봉 지금 위치에서 굳이 이런 음봉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고민을 어저께 하루 종일 했었는데 경험상 이 지금 위치에서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는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다른 방송에서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전력 설비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를 기점으로 이제 조심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먼저 실적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예상치가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예상치 너무 높잖아. 이건 오바다. 잘 나온 것 같고 왜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뒤집어 보게 되면은 지금의 어떤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예상치만큼의 어떤 실적이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좀 후자로 봐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실적 동향을 봤을 때 어쨌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좀 정체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 각도가 좀 꺾이긴 했죠. 상승 그렇죠. 각도가. 네, 예.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항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볼 때 사상 제도도 중요하지만 예. 중요도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또 확정되냐 이것도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번에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전혀 부합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납품 이연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큰 이유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를 뭐 유예 반응형을 시킨다 그러는데 예. 그러면서 제가 봤던 게 뭐냐면은 올해 수주를 얼마 받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수주를 얼마나 받았고 그리고 올해죠. 올해 얼마만큼 수주 목표치인가를 보니까 똑같아요. 38억 2천만 불. 올해도 작년에 38억 2천만 불, 올해도 38억 2천만 불. 변화된 게 없잖아요. 시장은 항상 지금보다 더 이거를 원하는데 작년과 똑같은 이런 수주 목표치다. 물론 이후에 추정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더 기대할 부분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콕 집어서 시원하게 제가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 어쨌든 실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찌보면 저와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제 의견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년 대비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이 부분에서 만족을 못 시켰고 그리고 작년 수주 목표가 38억 2천만 불이었다라면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이게 더 늘어나서 40억 불, 50억 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면은
또 실적이 앞으로 늘어나는 폭이 또 정체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면은 주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갈 만한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음봉이 나온 건 결국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연유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전력 설비 다 좀 뷰를 꺾으시는 거세요? 일단 어저께 현대엘렉트릭이 꺾이게 되면서 같이 꺾인 종목들이 있잖아요. 제일렉트릭, 세명전기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산일전기 뭐 이런 네. 것들. 그런 것들은 저는 같이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차트 한번 볼게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이런 음봉이 나오게 되면 경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업종 다릅니다. 업종 다르고 차트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패턴을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하나투어라는 종목을 좀 같이 볼 건데, 분명히 업종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렸고, 하나투어라는 종목을 볼 건데, 어느 지점을 볼 거냐면은, 자, 하나투어의 요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 자분자분 계속 올라가요. 자분자분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은 긴 3월 27일 날 긴 음봉이 나왔거든요. 거래량 실려졌어요. 네. 아마 지나고 나서 봤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빠지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시점에 요때 작년 3월 27일 날 만약에 이 하나투어를 갖고 계신 분이 요 종목을 봤다라면은 이 음봉에 과연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음봉이 자칫 고점 신호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걸 제가 하나투어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현대엘렉트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음봉이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 있겠지만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음봉이 어쩌면 하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기술적으로. 그리고 알테오젠 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때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다들 이거는 조정시 매수라고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때 추세가 꺾인 건 사실이거든요. 이때 제가 알테오젠은 뭔 얘기냐면 빅파마와 기술 이전 그 얘기를 하게 되면서 왜 꺾였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현대엘렉트릭도 어찌 보면은 좋은 건 맞아요. 그리고 알테오젠 보면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산업이 좋은 거하고 주가가 같이 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조선이 딱 그래요. 그런데 산업과 주가가 예. 디커플링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하시면서 그럴 때를 또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대엘렉트릭이지 않을까라는 것도 예.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설왕설래가 있을 것 네네. 같은데 일단은 정태근 이사 같은 경우는 어제 등장한 이 긴 음봉 이것은 심상치 않은 시그널이다.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앞서서 뭐 상당히 열심히 좀 달려왔다면은 지금쯤에는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해 보지 않을까라는 시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전력 설비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